안녕하세요. 내가 하는 게임 영상의 모더집입니다. 오늘은 시즌4를 대비한 스타팅 팁들과 제가 사용할 빌드에 관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즐거운 시청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레벨링 순서에 맞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즌 캐릭터를 만드셨다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시즌 퀘스트일 것입니다. 지도를 눌러 명망 보상을 받고 스킬을 찍으며 퀘스트부터 진행해주면 됩니다. 사실 이번 시즌은 시즌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힘이 없어서 시즌 퀘스트의 중요도는 떨어집니다. 하지만 시즌 퀘스트의 배경이 지옥물결이며 지옥물결이 이제는 세계 단계 1에서부터 입장이 가능한 초중반 레벨링 장소이기 때문에 퀘스트 위주의 진행이 레벨링 속도를 낮추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옥물결이 레벨링 장소인 이유는 PTR에서 악몽 던전들이 초반 레벨링에 적합하지 않도록 몬스터의 수가 감소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즌4에서도 지옥물결이 던전보다 효율이 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즌 퀘스트를 마치면 20에서 25레벨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즌 퀘스트를 마쳤다면 이제는 세계 단계 3을 가기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준비할 것은 2가지 힘의 전서와 2개 이상의 전설 아이템 확보, 그리고 골렘 획득입니다. 먼저 힘의 전서는 알두루드를 완료해서 생환의 위상을 획득하고 얼굴 없는 신단을 클리어해서 굳센 사령관의 위상을 획득해 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2개 이상의 전설 아이템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획득한 힘의 전설을 장비에 각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시즌3까지는 낮은 레벨의 장비의 위상을 각인할 때는 미지의 수정만 소모되어서 주로 위력이 낮은 장신구에 각인했는데 PTR에서는 위력과 상관없이 전설 장비를 분해할 때 나오는 재료가 필요했습니다. 전설 장비는 피해 여제를 잡아 획득해 주시면 됩니다. PTR 기간에는 전설 드랍률이 2배였지만 2배의 드랍률로도 전설을 한 번도 주지 않은 수수께끼 상자와는 달리 피해 여제는 10여 번을 잡을 동안 전설 장비가 매번 드랍이 되었고 시즌4에서는 드랍의 품질이 향상된다고 하니 높은 확률로 전설 아이템 확보가 가능할 것입니다. 피해 여제는 지옥물결의 재단에서 악독한 심장 3개를 사용해 소환이 가능한데 직접 소환하지 않더라도 재단이 활성화될 경우 맵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재단의 심장을 소모한 경우 피해 여제를 잡았을 때 드랍률이 올라간다고 하며 여러 개를 소모한다고 해서 추가로 올라가지는 않으니 여럿이 모여 소환을 하면 효율적으로 활용이 가능할 겁니다. 추가로 지옥물결에서 만날 수 있는 파멸의 예언자를 통해서도 높은 확률로 전설 장비 획득이 가능하니 지나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위상과 전설 장비들을 확보하는 중 25레벨이 되면 골렘을 획득해 주시면 됩니다. 25레벨에는 직업 퀘스트가 생기는데 해당 퀘스트를 완료하면 골렘을 보상으로 획득합니다. 여기까지 마치셨다면 이제 세계 단계 3에 갈 준비가 끝났습니다. PTR 강령술사가 위상 없이도 27레벨 관장을 잡았다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PTR에서는 40레벨 정도에 도전했지만 시즌2와 3에서 43레벨 전후의 뼈창으로 조금의 컨트롤이 필요했던 것과 비교하면 굉장히 빠르고 쉽게 클리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준비를 마친다면 30레벨 전후에는 강령술사를 처음 해보시는 분들도 빛의 대성당 클리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낮은 레벨에도 클리어가 가능하겠지만 세계 단계 3에서는 레벨 45 제한에 신성 등급 장비만 나와서 그때까지 장비로 인한 스펙업이 막히게 되니 무난하게 잡을 수 있는 세팅을 마치고 진입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빛의 대성당을 클리어하고 세계 단계 3에 진입해서도 레벨링은 지옥물결에서 계속 진행합니다. 레벨링을 진행하면서 이 시점부터는 시즌 여정에도 신경을 써주면 플레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즌 여정은 매 시즌 새롭게 열리는 업적과 비슷한 시스템인데 시즌4에선 시즌 여정으로 획득한 보상들로 빌드 하나가 준 완성급으로 세팅된다고 합니다. 시즌4에서는 강령술사에게는 하수인 빌드를 세팅해주기 때문에 레벨링 단계에서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시점쯤 되면 시즌 여정이 부분적으로 클리어가 되었을 테니 모자란 부분들도 신경 써주면 레벨링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보상에 장비가 있다면 보상이 3개 단계에 맞춰서 신성으로 나올지 아니면 캐릭터 레벨에 맞춰서 나올지는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신성 장비의 최소 착용 레벨인 45레벨 이후에 획득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45레벨이 넘으셨다면 이제 세계 단계 4 진입을 위한 준비를 해줍니다. 장비를 신성으로 바꿔주시고 필요할 경우 위상을 다시 각인해줍니다. 앞서 생환의 위상과 굳센 사령관의 위상 외에 추가로 있으면 좋은 위상은 불가사의한 지배의 위상, 광분한 망자의 위상, 굳은뼈의 위상, 그리고 돌격전차 위상 또는 불복의 위상입니다. 그 외에 공격 관련 위상들도 모두 도움이 됩니다. 저항도 조금은 신경 써주는 게 좋으며 엘리아스는 화염 속성 공격을 하기 때문에 45레벨부터 사용 가능한 사각형 루비를 하나 준비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보석 조각이 모자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루비만 챙겨줘도 됩니다. 50레벨을 달성하셨다면 바로 몰락한 사원에 도전하셔도 됩니다. 이미 경험해본 바로는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50레벨에는 정복자 보드가 열리며 큰 폭으로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를 추천해드리지만 세팅이 잘 될 경우 더 이른 시점에 도전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제 세계 단계 4에서는 선조 장비만 나오며 선조 장비는 60레벨부터 착용이 가능하기에 세계 단계 4에 진입하게 되면 60레벨까지는 장비로 인한 스펙업이 막히게 되니 부위별로 신성 장비 확보를 하고 진입하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세계 단계 4부터는 사용할 빌드에 맞춰서 정복자와 장비를 세팅하시면 됩니다. 레벨링만 보면 기존 악몽 던전보다는 지옥 물결이 더 빠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즌 서버에는 불경한 정신체라는 소모품이 생겨 지옥 물결에서도 경험치 보너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시즌3의 화로런처럼 재단런이 생길 것 같으며 모여든 인파가 피해 여제를 잡으면서 위협을 채워서 주변의 몬스터 웨이브를 끊임없이 생성할 것으로 기대해봅니다. 그래서 캐릭터 레벨링보다는 이제 문양 레벨링이 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레벨링 빌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빌드보단 주요 스킬에 대한 설명에 가깝습니다. 초반에는 대못 박힌 갑옷에 가시 피해가 쏠쏠합니다. 하지만 대충 20에서 30레벨 사이에 힘이 빠지기 시작하니 방어력이 충분하다면 골렘 스킬을 배운 뒤 골렘 숙련으로 바꿔주셔도 됩니다. 이어서 핵심 스킬은 레벨링 속도가 가장 빠른 피해 쇄도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워낙 정수 소모량이 많아서 강화된 가시 박힌 철관에 정수 회복 효과와 같이 사용하게 됩니다. 시체 폭발도 피해 쇄도 못지않게 좋은 스킬이지만 시체가 필요하다는 제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체 폭발을 좋아하신다면 하수인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후 취향에 따라 피해 쇄도를 시체 폭발로 바꿔주셔도 됩니다. 하수인 관련해서는 해골전사 숙련, 해골 마법학자 숙련, 골렘 숙련과 지옥의 사령관, 칼란의 칙령을 마스터해주시면 됩니다. 후손이로 찍어줄 만한 것은 고무적인 지도자와 죽음의 동력, 그리고 증폭 정도가 있으며 그 외 나머지 스킬은 모두 취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사용할 빌드 설명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빌드 링크 영상 설명에 남겨두겠습니다. 일단 숙련 스킬이 붙는 부위가 바뀐다고 해서 아예 뺀 상태로 빌드를 구성했으며 붙는 부위가 확인이 되면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먼저 능력치부터 보겠습니다. 저항은 지금 67.5%로 나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73.5%로 70% 상한을 달성한 상태입니다. 이제 목걸이의 모든 원소 저항이 25%로 19%에서 6% 증가할 예정이지만 아직 플래너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시즌4부터 방어도는 9230에서 최대 효율을 받습니다. 방어도는 9264로 간신히 넘긴 것으로 보이지만 플래너엔 대못 박힌 갑옷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5%를 추가해주면 9700 정도가 되며 여유가 생깁니다. 세팅은 원소 저항이 남아서 해골 보석을 하나 사용했으며 상의와 하의에서도 방어도를 챙긴 상태입니다. 대못 박힌 갑옷은 상하이에 낮은 방어도가 붙을 경우를 대비한 것이라 없어도 방어도가 충분하다면 다른 스킬에 투자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공격 속도입니다. 하수인은 100% 이상의 공격 속도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하수인의 공격 속도만 100%를 맞춰줍니다.
이교 우드머리 보드의 꼭두각시 연기자로 하수인 공격 속도를 10% 확보하기 때문에 장비로는 공격 속도를 90%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빌드는 엔드 세팅 기준이라 양손무기 공격 속도와 장갑의 공격 속도에 상급 속성을 넣어두었지만 확보 전까지는 반지에서 극대화 피해 대신 공격 속도를 확보해 주시면 됩니다. 극대화 확률의 경우 58.7%로 되어 있지만 고무적인 지도자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반영해주면 하수인의 극대화 확률은 76.7%가 되고 휘감는 핏줄의 위상에 25%를 합하면 100%를 넘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극대화 확률은 목걸이, 장갑, 반지에서 확보했으며 반지의 경우 상급 속성으로 확보했습니다. 3부위 중 2부위 이상이 명품화에서 25%를 강화해주는 추가 강화 효과를 받아야 100%를 채울 수 있어서 극대화 확률의 확보가 부족한 시점에서는 목걸이의 생환의 위상과 위치를 바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동 속도의 경우 159.8%로 죽음의 접근을 더하면 171.8%, 사신의 추적을 더하면 186.8%입니다. 엔드 세팅에선 이동 속도를 일부 포기했지만 지옥 물결과 악몽용으로 이동 속도가 붙은 스위칭용 목걸이를 사용하거나 궁극기 쿨타임을 포기하고 이동 속도를 하나 더 담금질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스킬에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어력 확보를 위해 데모 박힌 갑옷을 하나 사용합니다. 추가 방어력 확보가 불필요할 경우 옮기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전사 숙련은 사용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해골 전사가 피해량에 크게 기여를 하는 게 아니고 PTR에서도 숙련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생존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피한계의 강화나 사신의 추적, 죽음의 접근 등을 빼고 찍어주시면 됩니다. 장비에선 신성 모독자 반지를 사용하는데 저는 이 반지의 편의성을 포기하지 못해서 넣어둔 것이며 손이 바쁜 것을 마다하지 않는 분들은 암흑 피해를 50% 늘려주는 저주받은 운명의 위상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명품화의 경우 추가 강화가 대부분 골고루 되었을 경우를 가정합니다. 장갑의 공격 속도에 추가 1 강화와 장갑, 반지, 목걸이의 극대화 확률 중 2개의 추가로 1강화가 필수로 붙어야 하며 나머지는 상관없습니다. 양손무기의 마법학자 투사체 증가는 추가 강화가 필수는 아니고 바램만 담아뒀을 뿐입니다. 위상은 무기의 마른병 위상을 쓸 예정입니다. 마른병 위상은 몹들이 잘 안 죽을수록 더 빨리 그리고 더 많이 터지기 때문에 고층일수록 높은 효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몹이 빨리 죽을수록 효율이 감소하니 나락의 고층이 되기 전까진 생환의 위상과 위치를 바꿔서 사용할 것 같습니다. 망자에서에선 수학자의 첫 번째 업그레이드로 짜놨지만 도발을 하는 방어병의 첫 번째 업그레이드도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어둠 마법학자는 두 번째 업그레이드 추가 그림자 탄을 사용하며 골렘은 무쇠 골렘을 희생합니다. 저는 희생을 하지만 이 빌드에서 골렘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골렘의 스킬을 사용하면 본체도 저지 불가가 되기 때문에 피한계를 빼고 생존기처럼 사용하시면 됩니다. 정복자에선 의지력 440 이상을 챙겨서 뼈이식 보드의 추가 저항까지만 획득해 주었습니다. 이후 사용된 보드의 보너스 효과들은 챙기지 않습니다. 이걸로 빌드 설명은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빌드는 사용해보면서 계속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빌드 링크 남겨두겠으며 하수인 숙련이 어디에 붙는지 확인되면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또한 시즌4 오픈 당일엔 방송을 켜고 오픈런을 할 예정이며 첫 주 동안은 오후 8시에서 11시 또는 12시까지 유튜브와 치지직에서 거의 매일 방송을 켤 예정이니 빌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오셔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